안녕하십니까. 축구 공사 K리그 휴식기이기는 하지만, 네, 뭐 이제 각 구단들이 이제 K리그 휴식기이기는 해도 사실은 FA컵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컵이라고 부르죠, 이제는. 코리아컵을 치르고 있기는 하지만, 뭐 좀, 그, 좀, 그, 기준이 저희는 이제 K리그가 기준이기 때문에 뭐 K리그를 소개를 하면서 지나가듯이 이제 코리아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신에 K리그 휴식기인 만큼 왜냐면 이제 국가대표팀이 이제 태국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저는 이제 홈에서 펼쳐진 태국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간의 월드컵 예선을 보면서 속이 그렇게 터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실력이라고 인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고전을 했고, 글쎄요, 동남아시아 팀들의 수준이 그렇게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그 스타일과 특유의 그 강인한 피지컬과 이제 탈아시아급의 이제 윙거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른 아시아 팀들, 심지어 일본, 이란, 호주와 같은 이런 좀 강한 팀들 상대로도 이렇게 대등한 실력을 보였다고 생각을 했고, 혹은 그 이상으로 잘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너무 느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공을 전진하는 방법을 까먹은 사람들처럼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뭐, K리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대전 하나 시티즌에서 이제 지난 2월 24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월드컵 경기장으로 직접 간 거죠. 가가지고, 왜 갔냐면은 이제 시즌권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즌권을 구매한 팬들에게 시즌권 한 장당 이제 다 시즌권 한 장당 이제 대전 시티즌의 유니폼을 살 수 있는 쿠폰 같은 거를 종이로 준 것도 아니고 앱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시즌권을 구매하는 것도 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가서 구매를 했죠. 제가 지금 거주하는 데는 사실 대전이 아니긴 한데 뭐 제 본가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뭐 간 김에 뭐 월드컵 경기장을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 시티즌도 사실 좀 다시 대전 시티즌에서 하나 시티즌으로 변한 지 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또 그 전보다는 좀 더 세련되거나 좀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응원을 했었지만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푸드트럭을 준비했죠. 뭐 사실은 이 푸드트럭도 신경을 쓴 게 맞아요. 신경을 쓴 티가 좀 나는데 이 푸드트럭이 좀 약간은 요즘에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느낌이기는 해요. 뭐 물론 이제 경기장 와서 추위에 벌벌 떠는 것보다 뭐라도 이렇게 먹으면서 시간을 때우고 또 아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푸드트럭에 좀 메뉴가 생각보다 다양하진 않았지만 사실 불만만 생각을 하면은 끝이 없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개선된 것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푸드트럭이 뭡니까? 요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뭐라도 먹으려고 막 경기 시작 전에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지만 푸드트럭 조금 흔한 느낌이긴 하지만 뭐 많이 개선된 상황 중 하나다. 하고서 이제 유니폼 판매는 10시였습니다. 10시였고 제가 대충 10시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우글우글 하죠. 네,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었고 어느 정도로 많이 늘었냐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구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이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의외로 여성 팬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 이 험악한 조건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좀 인상 깊기는 했는데, 글쎄요, 이거를 그,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아, 그래도 대전 좋아하시는 분들 많구나. 해서 들어가서 있었는데,
이게 구매부터 좀 이게 약간 좀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대전하나 시티즌에서는 이러한 인파들을 보고 싶었던 건지 굉장히 판매 방식이 좀 난폭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제 모자이크 처리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두 개 부류로 나누어가지고 사람들을 입장을 시켰었어요. 이 한 줄은 이제 시즌권 사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한 줄은 이제 일반 구매자들이긴 한데 이 두 그룹을 동시에 입장을 시켰습니다. 시즌권 구매자들은 뭐 한 장 사는 사람이 뭐 물론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시즌권을 두 개, 세 개씩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시즌권이 온라인으로 앱으로 발매가 되기 때문에 그 앱으로 받아가지고 그 앱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만약에 플라스틱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시즌권을 준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잠깐 양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시즌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앱으로 하다 보니까 본인 인증이 아니면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친구랑 같이 들어가든 뭐 가족들이랑 같이 들어가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장을 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부탁받아서 산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시즌권을 가진 사람들은 두 장, 세 장, 막 가족 단위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니 다섯 명, 아, 다섯 명이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가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번호를 받더라도 똑같은 1번에서 10번까지라고 하지만 1번에서 10번이 여러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시즌권을 한 장만 갖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여러 장, 여러 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일반 구매자들은 한 사람당 한 장씩밖에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구매자들이 시즌권 구매자보다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시즌권자에게 우선이 없는 거예요. 그 팀을 위해서 20만 원 이상을 쓰는 사람들에게 전혀 배려가 없었던 거죠. 이러한 모습을 원했던 건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이때 제가 2시간을 기다렸어요. 설마 그래도 좀 뭔가 다르겠지 하고서 이제 시즌권 쪽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제 일반권 대기표를 받았는데 시즌권으로 1시간 기다리고 일반권으로 1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즌권으로 1시간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일반권으로 한 장을 바꿔서 기다렸는데 시즌권은 그때까지도 2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제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고 일반권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시간 받은 지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일반권으로 받았더라면은 좀 더 빠르고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저는 시즌권이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밑에 제가 써놓기는 했지만 동시 입장을 시켜놓음으로써 뭐 아주 화가 나는 상황인 거죠. 뭐 게다가 심지어 그 시즌권 구매자들에게 주는 온라인 쿠폰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매장에서 쓸 수가 없대요.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써야만 하고 오프라인에서 그 받은 오프라인에서 앱으로 받은 시즌권 50% 할인권을 보여줘서 뭐 또 찍거나 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구매자들보다 시즌권 구매자들이 당연히 더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일반은 그냥 제값 주고 좀 사더라도 금방금방 사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시즌권자를 그렇게 눈에 띄는 우대를 안 해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이게 비싸요, 시즌권이. 1, 2만 원, 뭐 3만 원, 4만 원, 막 이런 거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쳐. 그런데 이게 20만 원, 최소 20만 원짜리예요. 네, 최소 20만 원짜리 시즌권을 뭐
뭐 기념품이나 이런 거를 안 준다든가 뭐 그런 거는 뭐 개의치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어. 뭐 기업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아니죠. 이게 하나금융그룹에서 본인들의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을 우대를 해주지, 다른 옆 동네에 있는 은행에 가입한 사람들을 우대해주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대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 그냥 개인적으로 화가 났죠. 네. 게다가 그 유니폼에 마킹을 할 수 있는 인기 선수들은 마킹이 동이 났다. 이거는 솔직히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의외로 적게 준비한 선수가 마킹이 또 금방 떨어졌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주 황당한 거죠. 일반 구매자와 시즌권 구매자를 동시 입장을 시켰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일반 구매자들이 훨씬 더 줄이 빨리 빠졌다. 뭐 한 명당 한 장씩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겠지만 솔직히 그럴 바에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왜 20만 원을 더 주고 시간은 더 걸리고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냐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작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페널티킥처럼 공을 차가지고 여기에 이제 꽝을 제외한 부분을 맞추면 뭐 상품권을 주는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유니폼 찍은 것 쪽 요 근처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유니폼 근처에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선수들 옷, 그러니까 등번호를 이제 모형으로 해서 사진 찍을 수 있게끔 준비도 해놨기 때문에, 뭐, 팬들이 기다리는데 조금 덜 화가 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아주 야만적인 방법이었죠. 뭐, 개인적으로 불만으로 치자면은,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야외에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들었나. 이날 좀 추웠거든요. 뭐, 추위는 몰랐을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난로 같은 것들도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개수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그래서 솔직히 얇은 옷 입고 축구장 오신 분들은 좀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패딩 입고 오셔서 이미 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추위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 이제 여기서 유니폼 사고 뭐 다른 데로 이렇게 좀 같이 놀러 가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으시고 이렇게 얇은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추운데 벌벌 떨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들을 열면서 이제 좀 덜 지루하게 만들려고 꽤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쵸. 여기서도 제가 써놓긴 했지만 큰 행사용 텐트라도 쳐서 좀 바람을 맞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 과거 시티즈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를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러버스 가입 행사 아니면은 이제 하다못해 하나 시티즌 박물관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혹은 이제 안내를 해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아주 그런 배려가 좀 아쉽습니다. 좀 세심한 배려긴 하죠. 우리가 이 K리그에 입성한 우리 하나 시티즌이 말이야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시즌권자를 우대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일반인들이 기다리기에도 좀그 구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게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상태이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네, 다 패딩 입고 계시긴 하지만, 그 추위를,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패딩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거고, 패딩을 못 챙기신 분들은 이제 남문광장에서 이렇게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홀 안에서 추위를 피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안 갖고 있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다고 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큰 행사용 큰 텐트가 없어서 뭐 그런 걸 준비하지 못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물론 대여해주는 혹은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줄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2월 말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 러버스 가입 행사는 대전 러버스가 이제 저기 뭐 구단의 컨트롤을 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못할 수도 있죠. 뭐 해볼 수 있겠니라고 부탁이거나 의향을 물어보는 것 정도는 가능했겠지만
대전 로버스가 꼭 그걸 거기에 그렇게 맞춰야 한다는 이유도 없고 그렇게 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 시티즌의 물건을 판매하는 장터를 세우는 거 이거는 사실 좀 제 개인적인 그 뇌피셜인데 어, 대전 시티즌 시절에 이제 팔던 이제 굿즈들 그러니까 재고품들이죠. 재고품들도 보통 이제 새로운 구단에서 혹은 이제 새로운 기업에서 이제 그 축구단을 사게 되면은 같이 그런 것들을 넘겨주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재물조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의 가격이 대략적으로 얼마이니 이들이 이것도 사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건지 아니면 뭐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거다 하면서 뭐 안 샀을 수도 있어요. 뭐 폐기청이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하다못해 중고장터처럼 시티즌 팬들 모아다가 놓고서 이제 서로 뭐 물물 교환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시티즌 물건들을 판매하는 중고장터 같은 거 팬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 뭐 이제 일반 구매권자와 일반 구매자와 시즌권 구매자를 좀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야 했어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시즌권을 구매하는 성인이라면 최소 20만 원이 들어가요. 가장 저렴하다 싶은 게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시즌권도 진짜 별거 없죠. 예전에는 시즌권을 한번 사면은 전 경기 무료 입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전 경기를 다 출석을 해야지 되고 최소 20라운드 정도까지는 입장을 해야 이제 시즌권이 남는 장사가 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어서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래 뭐 그냥 사놓고 안 갈 수도 있지 하면서 또 안 가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이제 타지에서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일단 아니 사놓고 뭐 못 가더라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접근하시는 팬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시즌권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 전경기를 시즌권만 딱 보여주면 시즌권자의 전용 통로를 통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 딱 보여주면은 이제 그 아무데나 들어가서 앉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시즌권을 시즌권이 있어도 좌석이 세분화가 돼 있더라고요. 좌석이 어느 구역에 앉을 수 있는 시즌권자인지 구분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소 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비싼 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구매자와 시즌권 구매자가 같이 입장을 하면은 20만 원이나 내고서 굳이 시즌권을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시즌권 구매자라고 해봤자 특권도 뭐 없어요. 경기 티켓을 미리 구매하고 할인받는 거 정도가 진짜 전부입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어요. 네, 뭐 없습니다. 황당할 정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기념품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나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50% 할인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50%홈 유니폼 할인권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홈 유니폼은 아니죠. 네, 유니폼 50% 할인권 주는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정말 황당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그런 식으로라도 좀 배려를 해주려면은 시즌권 구매자들에게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유니폼을 팔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위에서 나온 것처럼 굳이 막 그 입장 줄을 둘로 나눌 필요도 없고 시즌권이 없으면 구매를 좀 늦게 하루 이틀 늦게 하든가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늦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됐거든요. 이것만 구별을 했어도 이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서 2시간 넘게 막 4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들도 없었을 거고 그 월드컵 경기장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주변에 그렇게 막 방문을 해서 좀 즐길 오락거리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 월드컵 경기장이 좀 시끄러울 거긴
있기 때문에 약간 대전 쪽에서도 외곽 쪽에 있어요. 대전 IC, 아니, 유성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근처에 뭐 가서 뭐 맛있게 밥을 먹을 만한 곳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고 뭐 근처 가서 좀 몇 시간 정도 시간 좀 때우고 오자 할 정도로 이렇게 오락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자기 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뭐 번호표를 받아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쯤 들어갈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뭐 추측은 가능해요. 한 30분에 한 번씩 번호 줄어드는 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때쯤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저처럼 기다리다가 끝내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화나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른다. 추측을 하는 게 대략적으로 맞긴 하겠지만 그게 그 시간에 딱 맞게 입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물론 이제 자기보다 전 번호, 다음 번호가 이제 입장을 하기 시작해서 나 번호표 갖고 있는데 전 번호 사람이지 이제 좀 들여다 보내달라라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줬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판매 방법을 좀 단순화시키면 돼요. 이렇게 일반 구매자, 시즌권 구매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나서 그 유니폼 마킹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난폭하게 또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시즌권 구매자들은 1시간, 2시간 넘게 서 있다가 이제 겨우 유니폼 구매해가지고 이제 마킹지까지 운 좋게 샀어요. 자기가 원하는 선수에.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또 유니폼 마킹하는데 이렇게 맡기러 가야 돼요. 그걸 또 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날 받고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받은 김에 그냥 이것도 언제 또 다시 경기장 올지 모르니까 해놓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다 그냥 여기서 기다렸어요. 심지어 이제 다음에 이제 홈 경기 때 찾으러 오시면은 그때 드릴 수 있으니까 맡겨놓고 가셔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기는 했지만, 글쎄요, 저처럼 타 지역에서 이제 오랜만에 경기장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 시티즌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고 싶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방식이죠. 저 진짜 화가 나가지고 유니폼 마킹 하지도 않고 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전 강윤성 선수의 마킹을 하고 싶었는데 마킹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서 기다리는구나. 됐어 그럼 그냥 집에 간다 하고서 그냥 갔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때 너무 야만적으로 일을 처리했었고 시즌권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권 구매자들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이또이해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냥 둘 다 그냥 그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 방문을 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화가 날 만큼의 문의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폼 마킹은 사실 사전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뭐 이날 오실 겁니까? 이거 구매하실 겁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시즌권 구매자들한테만이라도 뭐 구매하고 싶은 뭐 어쩌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해서 뭐 마킹하면은 이제 사전 예약처럼 미리 해놓고 뭐 95 사이즈 뭐 강윤성 마킹 뭐 K리그 마킹 뭐 스폰서 마킹 전부 풀 마킹 해가지고 찾으러 가겠다라고 만들어주는 게 그게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친구나 이때가 토요일이잖아요.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야, 나 유니폼 잠깐 들렸다가 잠깐 사고서 같이 뭐, 같이 딴 데 가서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잡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잡았던 사람들은 그냥 이날 포기하고 바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경기장에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싶은 그러한 의도는 잘 알겠는데, 방법이 너무 야만적이라는 거죠. 아주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우선 선수 마킹 미리 받아놓는다든지, 뭐, 물론 이제 즉흥적으로, 이거 산 김에 마킹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시설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아니, 사전 예약을 통해서 뭐 전사 유니폼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 세상인데,
이거를 이렇게 막 일일이 줄 서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는 정말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 대전 하나 시티즌의 유니폼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어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차라리 온라인 판매 개시 몇 분 만에 매진 이런 식으로 띄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차라리 이게 팬이 갔더라도 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작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이랬어요, 작년에도. 그 대전 하나시티즈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게시판에다가 작년 시즌 끝나자마자 그런 거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설마 올해도 작년처럼 그딴 식으로 운영하겠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글이 있을 정도로 그 작년에도 불만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도 변치 않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네. 뭐 민자 유니폼, 뭐 풀마킹, 뭐 선수 이름 마킹 유니폼 이렇게 세 개로만 나눠서 판매했어도 회전 속도가 훨씬 빨라졌을 거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구단에서도 이제 노하우가 생길 법도 하거든요. 4년 차니까. 이런 거는 정말 너무한 거죠. 뭐 온라인 그 판매점이 지금 오픈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유도하는 거는 뭐 좋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고생을 만들게 하는 이러한 그 행사 추진은 정말 좋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거 걸렸죠. 네. MD 구매 관련해서 여러 미비점으로 인해 많이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 미안합니다. 뭐 개선하겠다.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명문 더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 명문이 되려고 하는 대전 하나 시티즌의 운영은 절대 이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하면서 양해를 구한 점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은 대전 하나 시티즌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저 홈 경기는 하나 원큐에서 하면서 이제 하나 원큐 앱을 이제 깔도록 이제 유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해합니다. 뭐 원큐 앱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처음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는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온라인 쇼핑몰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 원큐 앱으로만 됩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이러면 온라인의 의미가 있나요? 아무리 요즘 친구들이 다 휴대폰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구단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자사의 앱을 깔아야 한다. 심지어 홈페이지로 접근도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으로 사과문이 올라오는 거죠. 참 황당합니다. 네. 아니 세상에 아니 저기 SKT1도 이렇게 안 할걸요? SKT1도 T1 샵이 있어요. 그냥 굿즈들 이렇게 자기들 보고 팔라 그래요. 이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어요. 네. 세상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게 들어오고 할 수 있게 해야지 세상에 무슨,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 하나 시티즈는 이런 거를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해야 되고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차라리 샵이 없으면 이해를 해. 뭐, 잘 안 팔려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이제 준비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도 뭐 생략을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정말 이런 폐쇄적인 운영은 정말 여러 사람 화가 나게 만들죠. 대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서 이제 뭐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저는 유니폼.
이 구단은 유니폼도 예쁘게 잘 만드네. 뭐 이런 느낌은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경기를 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유니폼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유니폼 잘 만들었네, 라고 하고서 이제 다음 넘어가서, 그럼 저거 살 수 있나?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은 이런 데 와서 그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을 딱 클릭을 하는데, 안 돼. 하나원큐 웹 안 깔면 안 돼. 이런 느낌이니까 못 살겠죠. 네. 아주, 아주 화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청주 FC의 시즌권이에요. 여기는 이제 실물로 줍니다. 요렇게 이제 청주의 엠블럼이 박혀 있는 박스에다가 시즌권을 차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 그리고 할인권이랑, 감사합니다. 딥블루 멤버스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의 이제 김현주 대표이사의 서명이 담겨 있는 감사의 글도 주고요. MD 할인권은 제가 이게 얘도 아까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그 제약이 조금 있기는 해요. 구매에. 그리고 요 배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충북 청주 FC의 요 로고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이 뭐 결국에는 사자인 걸 이제 알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성의라기보다는 좀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보여야만 이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오랫동안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시즌이 끝나면 버리거나 버리게 되든 뭐 아니면은 일부는 뭐 착용을 하고 다니든 이렇게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구매권자들에게 조금 배려받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좀 상품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식의 좀 보여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잘 안 버립니다, 이런 거. 안 버리고 일단 갖고는 있겠지만 아마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 이거 뭐 쓰지도 않는데 뭐 하면서 이제 몇몇 개를 처분할 수 있죠. 특히 MDR 인권이나 뭐 이런 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요 카드를 제외한 뭐 박스들 이런 것들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성의가 있게 느껴지는 시즌권을 받아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대전 하나시티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인색했다. 뭐 사실은 크게 개의치는 않고는 있지만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 이런 것들이 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또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홈 개막전에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가지고 아주 충남 아산 팬들의 심기를 건드렸죠. 세상에 홈 개막전에서 홈 유니폼을 전통적인 색상이 아닌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이게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홈 개막전 때 이제 각종 이제 정치단체에서도 와가지고 또 선거 활동을 하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았고, 그러나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그 서드 유니폼을 입은 건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뭐, 뒤 얘기는 뭐 흔합니다. 그래서 뭐 서포터즈와 상호협의하겠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서드를 입고 나온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서드 킷은 사실상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나오는 kit이거든요. 네. 홈, 어웨이 둘 다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서드킷이 좀 예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구매하는 거 정도인데, 충남 아산도 뭐 이제 한 5, 6년 정도 된 구단으로 5, 6년이 아닌가요? 하여튼 좀 구단이 좀 이제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쌓아가는 중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충분히 화가 날 일이고, 과거 인천에서였나요? 인천에서도 이제 유니폼의 색상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지역의 구단 혹은 프로축구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팬들의 성원을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물론 프로축구 구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적이죠. 저도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그 성적이 중요한데 그러한 애정이 생기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국가대표팀이 축구를 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내가 뛰는 축구 경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프로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국가대표 축구도 별로 관심은 없지만 우리 반이랑 옆 반이랑 하는 축구 대항전 경기가 좀 더 몰입감 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축구단을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이제 성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치자면은. 조금 더 소속감과 지역감을 갖고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야구로 예를 들자면 뭐 한화가 지금 뭐 계속 그 하위권을 만드는 상황에서도 그 인기가 잘 식지는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애정과 충성심을 갖는 그러한 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적이 중요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가 그전에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거든요. 뭐 포스트 시즌은 가는 정도의 실력이 있었단 말이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지역 밀착으로 통해서 이제 애정을 갖게끔 만드는 행사들도 있었겠고, 야구가 이제 축구에 비해서 한창 인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축구장에 가서 하나 이글스 선수, 김태균 선수가 가서 시축을 하는 등 그런 식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하나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대전에서 터를 잡고 인기 야구단으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였죠. 대전 하나 시티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과거에. 대전 시티즌 시절에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 시티즌이 잊고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구단을 구단과 팬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런 행사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죠. 내 팀, 나의 팀, 나는 이 팀이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는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인 거는 이제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팀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배려심이 먼저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 물론 기업이고 구단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된다면은 어느 누구도 이 팀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뭐 이래도 좋아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는 운영을 하면 되고 조금 더 세심하게 팬들을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축구공사 A매치 휴식 기간으로 인해서 각 구단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구단이 될 수 있을지, 왜 대전 하나 시티즈는 그렇게 MD샵으로 욕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 주 축구공사는 이제 K리그 경기 소식을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